칫,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요.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녀를 만났으니 선물을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장난감 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 4개를 고르고는 모두 다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만 사는 거라고 설득했지만 계속 울고 보채는 바람에 시부모님 앞에서 정말 난감했어요. 그러고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4살인데 이 나이부터 훈육을 시작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강숙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4살 여아의 떼부리기입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 저는 더 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3세경 이후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네. 자의식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또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유가 모두 다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부리기도 하고요. 또 유치원에 갈 때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신겠다고 난리법석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요. 네. 더운 날 겨울옷을 입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엄마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이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운 4살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뭐 요즘은 미운 사춘기 혹은 미운 사춘기, 3살, 4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엄마들이 crazy for라는 그런 단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쩍 표현이 거칠고 강해지고요. 고집을 부리고 떼쓰는 행동들도 아주 도드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 생각에는 이게 반항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미운 7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시기가 좀 당겨져서 미운 만 3세, 그러니까 4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은 미운 4살이라는 이야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운 사춘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 키우기가 그만큼 어렵고요. 또 그 어려운 시기가 좀 앞으로 당겨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3세, 4세 이때가 되게 되면요. 이제 아이들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고집 부리고 떼쓰고 거친 행동들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실은 그 연령에는 아주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학자들은 그 원인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실망한 나머지 언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술이 결여된 행동을 그저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게 하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하는 것도 때로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만 위험한 경우는 상당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 싫다, 아니다, 뭐 하겠다 이런 말 속에 그 때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그 아이의 마음속 숨어있는 생각들을 좀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싫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관심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또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난 이제 독립적인 존재니 엄마도 나를 좀 인정해줘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 속의 아이도 역시 자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상적으로요. 사회와 가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싫어라는 말 속에 독립적인 존재니 엄마도 인정해달라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스스로 뭘 해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이가 독립해가는 성장 과정을 받아들여 주셔야죠.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 하는 것을 보면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좀 미숙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완성의 상태는 아니고요.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완숙해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자의식은 발달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도 또 때로는 자기의 감정과 욕구조차도 조절이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싫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때가 지켜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해지거든요. 대소근육도 발달하게 되고요. 또 협응 능력, 이런 그 운동 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표현하는 언어도 많아져요. 또 다른 사람의 말귀도 잘 알아듣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 대한 인식, 자의식이 증대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주를 이룹니다. 이때 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그냥 어른들의 단편적인 이기심하고는 다르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싫어,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머님들은 당황하시죠. 네. 부정적인 표현에 긍정으로 대하기가 참 어려우시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하지 마, 이런 그 형식적인 말을 되풀이하지 않나 한번 반성해 보는 겁니다. 무조건 행동을 통제하거나 또 심심하듯 그저 하지 마라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되면 아이들은 오히려 거기에 더 익숙해져서 더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지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기대하는 행동을 좀 제안해 주시거나 또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그 순간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께서 요즘 많이 갖고 계시는 신념이 친구 같은 부모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그저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다는 신념은 갖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 자식은 동등한 관계 아니거든요. 네. 아이에게는 지켜야 할 규율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모님의 대처는요,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만들고 또 바람직한 규칙을 제안해 주시고 함께 지켜가는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다는 신념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현명하게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공공장소에서의 규칙과 습관 역시 이 시기에 가르쳐줘야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의 규칙이라든지 올바른 생활 습관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숟가락, 젓가락 사용이 좀 미숙해도 기다려주고 또 좀 흘리더라도 수용해 주시는 것처럼 의식주의 기초 행동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또 옷을 입을 때도 혼자서 옷을 입게 하고 곁에서 필요할 때 도움만 주는 정도로 해주신다면 아이가 자조기술을 길러가게 될 겁니다. 또 약속한 시간에 잠들기, 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이것도 이 시기에 해야 할 중요한 행동 습관이 되겠죠. 이렇게 눈높이에서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럴 때에는 그 아이를 윽박지른다거나 지시하기보다는 아이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하면 심지어는 더 심한 표현도 합니다. 엄마 나가! 이러기도 하고요. 네.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동생이 엄마 죽어! 이런 표현을 했다고 너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네.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언어적인 미숙함이 있어서 그런다. 아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엄마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라고 한 것이라고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 어떻게 대응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너 싫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네. 엄마도 함께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또 혹은 심하게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이거보다는요. 아이와 함께 규칙을 먼저 정하고요. 또 함께 지키기로 다정하게 약속하시고 또 그 지키겠다고 만든 약속은요. 부모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제안을 해주셔야죠. 장난감 정리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장난감은 다 놀고 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 갖다 놓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사연 속 어머님처럼 4살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무작정 떼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네, 언제 이것을 살 건가 이렇게 규칙이 있다면 네. 혹은 그 선물을 사러 가기 전에 약속을 정했다면 아무리 때를 써도 사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또 때를 쓰기 때문에 네. 민망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그냥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된다라고 자꾸 하면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는 학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 때는 우리 가정에서 세운 약속이 있고 오기 전에 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아이에게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랑 시연이가 원하는 거 우리 한 가지 사주러 여기 왔지? 막상 와보니까 여러 개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 뭐 하나를 고르기가 많이 힘들지? 엄마가 옆에서 같이 골라줄까? 제일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분 좋게 선물 사주실 거야. 라고 해주신다면 아이도 엄마의 그 단호함과 따뜻함, 거절당했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잘 생각하고 잘 조절해야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네. 그렇다면 좀 처음부터 너무 다양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부모님께서 먼저 2-3가지의 장난감이나 옷을 꺼내주고 이 중에서 고르게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결정하면 다 들어주라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선택한 것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또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죠. 신발장 문을 쫙 열고 어떤 신발 신을래?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3가지, 2-3가지 하면서 선택해보는 경험을 자주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서 뭐 유치원 갈 때 양말 2가지 정도, 또 신발장에서 2종류 정도의 신발을 꺼내놓고 오늘은 어떤 양말 신을까? 어떤 외투 입을까? 어떤 신발 신을까?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엄마가 존중해주는 느낌. 또 혹은 그림을 그릴 때도요. 그냥 네모난 도화지에 무조건 크레용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 도화지의 사이즈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림의 도구도 아이가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매일매일 이제 식사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릇, 또 새로운 그릇, 어떤 그릇에 담아 먹을지도 선택해보는 거.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들을 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냈던 작은 성취 경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보다 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이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코너 진행 중에 통화 연결이 잠시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이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